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루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퇴근길 조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증시 반등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실 것도 없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정된 움직임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장중에 보니까 100조의 긴급 자금 투여한다라고 하죠. 이 부분과 연준에서도 이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전에 간략 공지해드리면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저희 사칭 도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속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지 않아요. 저희 문의할 때는. 그러니까 요런 곳에서 여러분들께 영업적인 멘트를 사용한다거나 요런 거죠. 이번에 해외 종목인데 비공개 정보다, 어디서 받았다, 저 어디서 받아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했다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죠.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이런 주가 조작이다, 저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제가 조장하지 않습니다. 제 이미지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을 조금만 보셔도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코로나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급등할 예정입니다, 전 이런 단어 아예 쓰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쪽은 여기 3기 모집에 나와 있듯이 저 유료 서비스 상담 가입 문의 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친출되고요. 만약에 PC라서 바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요 카카오톡 요 MMDST 메모드 스타 요거 등록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로. 그래서 이쪽으로 단일 아이디로만 가입 문의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영업사원 쓰지도 않아요. 저희는 문의하시는 분들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저는 사칭하는 사람들한테.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 어제 하락이 나왔는데 크게 걱정 안 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주초에 조금 흔들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건 아니면 그냥 바로 반등이 나오건, 바로 반등이 나온 게 좋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어제 좀 강력하게 암시를 해드렸죠. 기존에는 이제 하락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와도 반등은 나오고 회복되는 구간입니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내비추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어제 장중에 밀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준에서 연준이래. 죄송합니다. 미국 그 상원에서 이제 투표가 부결되면서 조금 미뤄졌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해결이 되고, 중요한 건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이제 달러를 찍어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도 기존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벤 버냉키 의장이 그 당시 연준 의장입니다. 벤 버냉키가 이제 무제한으로 거의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에 들어가면서 유동성 공급으로 해서 이제 위기를 벗어났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식이 좀 다르다. 우리는 제로 금리로 인하할 때 우리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다, 마이너스 금리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월이 거짓말했나 봐요. 그때는 입장이 그랬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이제 무제한까지 했으면 할 거 다 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요. 추가로 얼만큼 나오냐 이런 차이지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지금.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뭔가를 더 해주면 좋다 이거죠. 중국이 코로나 쪽으로 먼저 벗어나니까 관세 쪽을 먼저 이제 인하를 해준다거나 하면서 뭔가 이제 화해 제스처를 좀 내밀면은 여기서 시장이 한번 또 좋아질 수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거는 또 미국이, 트럼프가 해줄 게 많아요. 트럼프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일부러 상황을 만든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어차피 트럼프는 주인공이에요. 유가 부분에서 지금 5일 전쟁 난 이 부분에서 중간에 사우디랑 러시아 사이에 우리가 껴서 인심 쓰는 형식으로, 사실 원인 제공은 지들이 한 건데 셰일유를 이제 증산을 하면서
국제유가를 이제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계속 사우디랑 러시아가 추가 감산, 추가 감산, 추가 감산 이렇게 만든 거죠. 거기에 미국이 중국의 요 관세 문제 만든 거, 관세 전쟁 펼치면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거 작년에 엄청나게 위축됐었죠. 그리고 장기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유가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다 유가 부분은 대부분이 다 원인 제공은 미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공이 다 여기서 나온 거지만 어찌됐건 해결도 미국에서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주인공은 트럼프가 될 이런 무대는 이미 다 만들어졌다. 이제 얼만큼 배우가 역할을 잘해주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배우는 트럼프가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손에 의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고 이제 러시아랑 사우디랑 계속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 없어요. 위기감이 좀 고조됐을 때 들어가야, 영웅은 극적인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죠. 트럼프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미국이랑 유럽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지금.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해주면 되는 거고, 중국은 거의 뭐, 요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중국은. 중국은 끝물인 거고,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바로 앞인데,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죠. 중국 다음으로 소강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죠. 그래서, 뭐, 향후 뭐 2, 3주 정도 잘, 지금, 정부에서도 2주 동안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데 기온도 올라가면서 환경도 바뀌고 2주 동안 이제 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2m 거리 유지하기 캠페인 펼치고 있죠. 요거만 잘 넘기면 우리나라는 된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미국이 지금 이 구간에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 확진자가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 이런 타이밍에 뭔가 정책을 펼치면 좀 더 잘 먹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거다. 이 위기를 극복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선에 뭔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겠죠. 내가 바로 경제 대통령이고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 트럼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현재도 트럼프가 이거를 너무 뭐 문제를 키운 다음에 폭발시키지만 않으면은 해결책만 잘해서 넘어가기만 하면은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선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그래서 오늘 이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이제 뭐 정책이 나오고 하다 보니 환율 같은 경우가 조금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시장에서 이제 그 RP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 얘기 나오고 나서 조금 환율이 안정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발 연준의 이 호재가 있었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100조 긴급 자금 투입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식 채권 같은 이런 단기 자금 시장에도 48조,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한다고 하니 이제 이게 바로 증시 안정 기금이 되는 거죠. 해서 환율이 굉장히 통화 수합 이후로 계속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남았어요. 요거는 아직 이 추세를 꺾고 21선 정도는 이탈해줘야 되고, 일단 1190원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어요. 1190원 이하로 내려와 줘야 된다. 그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일부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현재 요거는 실시간은 아니라서 현재 시간으로 보면은 WTI 기준으로 지금 24.86달러 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요만큼은 상승해 있는 거예요. 지금 양봉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이 구간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다들 힘들어요. 미국도 힘들고 사우디도 힘들고 러시아도 힘들고 서로 좋지 않은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그러니까 증산을 하고 가격을 내리고 증산을 해도 그래도 30달러대는 나와줘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은 요 44달러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숨은 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한 60달러 전후 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정도 수준. 80달러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인프라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는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타이밍에 트럼프가 나서서 주인공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배우는 배우답게 행동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미국장도 좀 뭐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겠죠. 오늘 정도 되면은. 그래서 뭐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끝까지 내려가지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뭐 강력한 뭐 급등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 뭐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 뭐 계속 나오면서 참 흥미진진한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가능성 높였고 어제는 좀 자신감을 좀 내비쳤죠. 바닥이건 아니건 그거 신경 쓰지 마셔라. 이제는 반등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한번 내려갔다 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냐 요거는 반등 나오면서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뭐 이거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127포인트 8.6%입니다. 뭐 삼성전자엑스 같은 경우가 뭐 10% 이상 다 올랐으니까 주도주들 뭐 어마어마했죠.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이 팔지 않았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한 호재가 되죠. 지금은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단발성적인 매도는 나왔지만 최근 수급은 코스닥은 매수 우위예요. 매수. 요거는 매수 우위다. 그리고 코스피는 계속 매도 우위인데 아직도 매도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장인데 매도를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투신에서 좀 들어왔고 연기금에서 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일 마감에 종가에 기관이 선물 던져가지고 뭐 외국인이 매수한 걸 수도 있지만 기관이 좀 던진 물량들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받았던 거 그 정도 그냥 청산한 수준이에요. 오늘 지수 급등한 다음에 종가에 정리했으니 오히려 이거는 외국인들이 수익을 본 거죠. 하루 만에 급등했으니 수익을 보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마감에 이렇게 미결제가 크게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해 놓은 것들이 좀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요 정도는 어제 물량 정도 정리한 거. 그것도 마감에, 오늘도 마감에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서로 계속 주고받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그래서 어제 오늘 하면은 선물은 제로.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 풋옵션 매도가 많이 나와서 이제 하방을 제한한다고 이제 매수가 들어왔으니 다시 그럼 하락하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일부 수익 실현했다고 해서 풋옵션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이제 뭐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이만큼 매도를 쌓아놓고 요만큼 환매한 거예요, 그냥.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반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의심할 필요는 없고 대신 뭐 단기적으로 풋옵션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야 꼭 V자로 올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온 다음에 올라오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 결국 얘네가 최소한의 마지노선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계속 이 풋옵션 매수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뭐 하방을 제한하는 포지션을 좀 줄인다라고 하면은 목표치를 좀 낮춰서 1700대로 낮출 수는 있지만 현재는 1800 이상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변함없는 것 같아요. 이 수급이 변화하면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수급에 대해서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1950포인트 여기까지 넘어가서 안착될 가능성 2000포인트 회복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뭐 강한 시장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2주 조금 더 넘게 남았죠. 그러니까 보면서 판단하면 되고 오늘은 수급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 오늘 선물이 급등해서 뭐 종가에도 뭐 종가까지 이렇게 급등해서 동시효과랑 그래서 한 10% 상승을 했는데 뭐 시장 베이시스가 좋아진 거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베이스가 해소되면은 개선이 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로우쌤이 말하는 베이시스 쪽이 괜찮아지면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저 얘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요건 그냥 주입식으로 외우세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코스닥도 오늘 뭐 양호했다. 네, 코스닥도 뭐 8%, 코스피가 더 강하긴 했는데 지금 뭐 네가 강했니 내가 강했니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뭐 둘 다 강했는데 뭐 얼마나 더 올랐느니라는 거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삼성전자 10% 이상, 하이닉스 13% 관련된 내용은 바로 앞전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상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 주도주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따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 좀 예상을 좀 한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디램 익스체인지 가서 보는 거는 뭐 알려드렸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관련주 영상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밀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쪽이, 기술주 쪽이 흐름이 괜찮았었어요. 다우 지수는 밀렸지만 보시면은 다우 지수 밀린 것만 보지 마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보합권에서 끝나고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나스닥이 좋으면은 필반은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회복되고 이런 건 없어요. 1350 여기 회복되고 일단 이 1550 이상까지 올라와야지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요 구간은 넘어가줘야 돼요. 얘도.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간이 걸린다라는 전제 하에 빨리 올라가면은 아이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빨라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걸 보고 나서 오늘 전기전자 좀 강하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한 5%, 하이닉스 한 8%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플러스 5%씩 더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10%, 하이닉스가 13% 이렇게 올라왔는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주도주 중심으로 나와야 되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달 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했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흐름이 바뀔 것이다 말씀드렸고, 어제는 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그 움직임이 그대로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내일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요거는 또 중요하죠. 심리적인 거니까. 미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만 포인트 부근이나 2만 포인트 회복이나 이런 게 나왔다고 쳐요. 오늘 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만큼 강세가 나오는지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갭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미증시가 좋았으니까 오늘 급등을 했어도 뭐 1%든 2%든 뭐 3%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상승이 유지가 되지 않고 만약에 장중에 이렇게 쪼르륵 살짝 밀려 내려온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로쌤이 뭐 풋옵션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제 매수가 들어서 하락 포지션이 들어왔으니까 장이 다시 무너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증시가 이렇게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왔고 우리 시장은 오늘 선상승이 나온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가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내일 장중에 밀리더라도, 안 밀리고 내일도 양봉 뽑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밀리더라도 잠깐이라도 살짝 밀려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저점 형성하고 저점 매수가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은 굉장히 강한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돼야겠죠. 애초에 시작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음봉으로 내려갔다가 그 뒤에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봉이 짧아지고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서 색깔이 바뀌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에 요런 식으로 끝난다거나, 혹은 이 양봉이 좀 길어져서 이런 식으로 끝난다거나 하면 내일은 베스트입니다. 적어도 요렇게만 끝나도 괜찮아요. 아래 저점 매수만 나오는 시초가 부근까지 올라와서 몸통이 짧은 음봉 요것도 괜찮고, 만약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준다 이러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혹시나 모를 여러분들의 심리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갭상승 나온 다음에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뭐 살짝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도 아랫꼬리 달고 위쪽으로 장대 양보 하나 더 뿜어서 뭐 5%뭐 해서 그 이상 뭐 이렇게 나와주면 제일 좋은 건데 이것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나오면 좋지만 혹시나 중간에 약세가 나와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요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